아이고, 인생이 즐겁다, 즐거워. 자, 이 표현들이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효과에서 처음에 표현 대리는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된다. 주장. 표현 대리 요건이 성립이 되더라도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협의의 무권 대리로 처리해서 병패소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 자, 주장은 누가 하느냐? 오로지 병이 한다 그랬습니다. 병이 한다. 이렇게. 갑은 할 수 없다. 정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른 갑도 살려내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유동적 무효다. 여기에서 유효로 살려내는 게 표현대리다.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로 살려내고 싶습니다.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1억짜리 토지를 3억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 3억을 가지고 갑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갑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럼 갑이 깨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지. 근데 갑도 살리고 싶은데 갑은 표현 대리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꼭 살리고 싶으면 갑은 추인하면 됩니다. 추인을 통해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뭐냐? 과실상계라고 있거든요. 자, 과실상계가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이런 거예요. 갑이 가해자, 을이 피해자. 갑이 운전하다가 치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습니다. 100만 원. 그럼 갑이 100만 원 갚아야 돼 이렇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한테도 잘못이 30%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피해자의 과실 30%를 서로 계산해서 배상 책임에서 공제한다. 이걸 과실상계라 합니다. 그럼 100만 원 다 갚아야 된다. 70만 원만 갚아야 된다. 70만 원만 갚아야 된다. 이걸 과실상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실상계는 이렇게 배상 책임에서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무슨 책임? 배상 책임. 근데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을 때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은 배상 책임이 아니에요. 배상 책임이 아니고 소유권을 이행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행 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설사병한테 30% 과실이 있더라도 이 과실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책임이 경감되지 않고 언제나 갑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초부터 요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때는 표현 대리가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요 계약이 반사회적 무효야. 그럼 반사회적 무효 같으면 그냥 무효로 끝나버려요. 표현 대리가 성립돼서 살려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애초부터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이면은 표현 대리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됐다. 자, 그 다음에 무효 일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 무효에는 가장 기본이 요겁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두 가지.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효다. 자, 이 말은 결국 제3자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3자에게도 무조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 무효는 특정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특정인이 제3자다.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로 합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근데 절대적 무효는 천지다, 천지. 천지가 뭐요? 생략이 됐죠. 빼까리. 천지 빼까리다. 그죠?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107조 무효, 108조 무효.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로 한다 이런 이야기. 뭐 절대적 무효는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의 무효,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 천지 빼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 해놓고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실제 시험은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1억으로 매매 3월 1날 넘어갔습니다. 병한테 다시 넘어갔습니다. 병한테 다시 넘어갔다. 자, 병은 제3자라고 봅시다. 제3자는 숨도 쉬지 말고 선이야기로 나누라.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효. 자, 무효가 되면 을이 권리를 취득을 못합니다. 무권리자가 돼버려요. 이론적으로. 만약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무조건 취득,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그럼 여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양산의 학생들은 천재라고. 대답을 안 해. 그게 천재야. 대답을 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 그죠? 천재 중에 천재다. 그죠? 제가 무슨 무효냐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108조 무효다. 그럼 상대적 무효죠? 그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선의자는 취득하고 악의자는 불취득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103조 무효야.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 그럼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선의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악의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호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배우려고 저거 합니다, 지금. 민법은 항상 기본이 세 사람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 사람이. 자, 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하나 해볼까? 심심해. 오늘 눈이 초롱초롱하네. 월요일 치고는. 자, 무효 말고 해제로 바꿔볼까? 해제. 특이한 거. 자, 해제가 되어도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무권리가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될까? 해제할 때 그 당시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그때 열심히 했는데 연결이 안 돼. 연결이. 그죠? 거기 할 때는 잘 알았고 지금은 모르고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더 모르고 이래 될 분들. 그죠? 자, 해제에서는 이 제3자가 언제 들어왔냐 나누라 그랬습니다. 해제 전에 들어왔냐 해제 후에 들어왔냐 이렇게. 특이하단 말이야.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면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더 해볼까? 심심한데. 시간도 철철 남는다 지금. 자, 해제가 아니고 이제 명의신탁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했거든요.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수탁자가 제3자한테 넘겨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명의신탁은 무효 맞죠? 명의신탁은 금지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럼 이때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명의신탁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 돼 있고,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해제, 명의신탁 이 네 가지 유형으로 탁 분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제에서 제3자는 해제 전이면 무조건 보호, 해제 후면은 선의자만 보호, 명의신탁일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여기까지. 저를 꼴치지 말고. 자, 123페이지 중간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거든요. 자, 1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자, 전부 무효하고 반대말이 일부 무효입니다. 일부 무효. 137조. 조문을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일부 무효. 자,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뭐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죠. 예외 그거를 잘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외. 도대체 뭐라고 써놨노? 저 법에.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판사가 인정을 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외워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항상 이 조문을 가지고 사례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연습해 봅시다. 실제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 당연히 기출도 됐죠. 자,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10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계약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이 토지가 알고 보니까 규제 지역에 있더란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허가 안 받았어. 그럼 허가를 안 받으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또 한번 해볼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법률 규정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 강행 규정.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 끊임없이. 반대가 뭐요? 임의 규정. 자, 강행 규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안 나나?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요런 데서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효력 규정은 강력하다 그랬죠.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은 무효 처벌 이랬잖아요. 그럼 효력 규정에 들어가는 것 제가 4개 썼는데 4개. 4개. 4개 썼다. 4개. 응? 그 4개를 쓰면서 두 번째 거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때. 1번은 뭐였더라? 1번. 효력 규정 대표적인 거. 안 찾아보지 마라. 시간 걸린다. 명의 신탁 금지 규정. 토지 거래 허가 규정. 요거.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이죠. 그럼 허가를 받아라 했는데 안 받으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매매가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간다고. 무효.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은 매매는 무효. 처벌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민법은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을 잘하면 지금이 쉽고 그쪽을 못하면 지금이 어렵고 그 다음에는 더 어렵고 이래 된다. 계속. 그러니까 결혼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못하면 50 몇 점, 잘하면 80 몇 점 이래요. 근데 민법은 잘하면 90 몇 점, 못하면 10 몇 점 이래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자, 계약서를 제가 그려줄게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왠지 자꾸 친절해지고 싶다. 계약서까지 그려준다. 계약서. 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1조, 2조, 3조, 4조가 있어요. 1조, 2조는 건물에 관한 조항이고 3, 4조는
토지에 관한 조항이다. 계약은 하나입니다. 계약서 하나야. 그러면 토지 거래를 허가를 못 받았잖아요.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토지 부분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뭐라 된다고? 무효. 그런데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건물 부분의 매매는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법률 행위 전체 계약에서 보면은 토지 부분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그리고 결국에는 일부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시험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출제가 됐고 판례입니다. 자, 갑이 규제 지역에 있는 이 건물하고 토지를 을에게 한꺼번에 팔았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때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 같아도 이렇게 내겠다고. 이거 조문 외우는 거 내는 게 아니고. 응? 그러면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권리를 가진다, 그 말이거든요. 권리를 가지려면은 매매가 유효. 그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그 말은 매매가 유효. 청구를 못한다는 말은 매매가 무효, 이런 뜻입니다. 자, 을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괜찮다, 괜찮다. 과감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토지 부분이 일부 무효이면 뭐로 간다고? 전부 무효. 그리고 이거조차도 무효로 가버린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따라서 을은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해놓고 이제 단서를 적용해 봅시다. 자, 단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희한하게 써놓은 거 있잖아, 밑에. 읽어봐라.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자, 여기 보세요. 토지 부분이 무효 맞죠? 자, 토지 부분이 없었더라도, 즉 허가를 끝까지 못 받으면은 건물만이라도 제대로 매매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판사에 의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건물 부분은 유효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요. 끄떡거리는 모습이 제대로 이해해서 끄떡거리는지 허무해서 끄떡거리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건물은 원래 유효고 토지는 무효야. 그럼 일부 무효 맞죠? 그럼 아무 소리 없으면 전체 무효로 갑니다. 그럼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판사가 딱 봤을 때 요 토지 부분이 없었더라도 원래 을하고 갑은 건물을 매매하려고 했어.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토지까지 곁들여서 한 거야.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요 부분이 없었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건물만이라도 확실히 매매할 뜻이 있었다고 해석상 인정이 되면 건물 부분은 유효로 확정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부분이라도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토지는 안 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보다 월요일에 오히려 그 정신이 잘 들었나? 궁금하네. 신경질이 일어나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 기출 특강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잡도록 할게요. 그 너무 늦어지면은 불리합니다, 우리한테. 그 4월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잡고, 그거를 이제 한번 딱 저한테 기출을 확실히 분석을 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아마 그 듣고 나서 모의고사를 치면은 잘하면 50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월달 정도에 5월달 6월달까지 평균적으로 모의고사에 50점 나오면 실전에서는 70점 넘길 수 있다고. 그게 기초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기출. 그리고 우리 민법은 기출에서 70%가 반복이 돼서 출제됩니다.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기출이 중요합니다. 공부 같은 거는 기출이 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도 바뀌니까. 민법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나오는 걸 자꾸 출제합니다. 대신에 바꿉니다, 이게. 수정을 해가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 수정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도록 그걸 기초를 잡아주는 게
기출 핵심 특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 10년치를 딱 보고 거기서 표준형 기출문제 있거든요. 매년 요거는 나오는데 매년 좀 바꿔서 낸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 130개 정도 다뤄가지고 기초를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보면은 참 잘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아까 저기는 뭐였습니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여기는 절대적 취소, 상대 취소. 역시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특정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제3자가 보호된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적 취소가 뭐가 있을까요? 제3자가 보호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 딱 하나밖에 없어. 아이고 천재다 천재. 확실히 양산이 머리가 좋아. 공부는 지독하게 안 하는데. 그죠? 공부는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솔직히 미안하지만. 지금 벌써 창원이나 지금 울산에 지금 독서실이 20몇 명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등록 인원이 같아요. 그것만 봐도 차이가 있잖아, 지금. 안 해. 혹시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집이 체질이 돼가지고 집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제한 능력. 제한 능력이란 말은 미성년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해가지고 취소를 하면은 제3자는 절대 보호 안 됩니다. 자, 상대 취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뭐가 있다? 착오, 사기, 강박.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취소, 그거를 상대적 취소, 전혀 보호되지 않는 취소를 절대적 취소, 제한 능력, 요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항상 민법은 구조가 이래요. 갑과 을과 병, 요 사람이 제3자, 요 사람은 당사자. 민법은 당사자와 제3자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사자가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도 피해를 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등장해야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그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언로부터 돈 주고 샀거든. 그런데 여기가 뭔가 문제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느냐 이게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제3자를 빼쁘면 시체다 시체 항상. 여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뭐가 됐단 말입니까?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거나 해제가 됐거나 문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 되면은 을은 뭐가 돼버린다고? 무권리자가 된다고. 그럼 권리도 없는데 돈 주고 병이 샀을 때 이 사람이 보호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뭐로 나누라? 선의 악의로 숨도 쉬지 말고 나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부 다 상대적이다 그러면 보호됩니다. 문제는 선의만 보호되느냐 악의도 보호될 그 차이지 보호가 된다고 상대적이면. 근데 절대적이 돼버리면 무조건 뭐라고? 보호 안 된다고. 이렇게 그 구별을 딱 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절대적 무효 1대 제3자, 상대적 무효 1대 제3자, 그 다음에 해제가 됐을 때 제3자, 명의신탁에서 제3자. 요 네 가지를 훈련을 잘하면은 민법은 통달하게 돼 있다. 나중에 가면. 이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적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약간 응용이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잘 알아들으니까 할 것도 별로 없네. 자, 내일은 한 190페이지 정도까지 간다. 난 여러분들은 그냥 민법은 한 60페이지, 70페이지 정도 진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 190페이지 정도까지.
내일도 혹시 시간 나면은 제목이라도 좀 보고 오시오. 제목이라도.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게 좀 이게 스쳐본 거하고 그냥 전혀 그냥 오는 거 좀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내일 뭐 하여튼 흰머리 두 분 나고 해서 설파하거나 노하지 말고 그냥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진도 못 나가지고 뭐 일요일로 나오라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히려. 아시겠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뭐 미안하지만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